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오신다고 해서 앞부분에 일부를 짧게 가져가고 일부를 길게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래 걸려서 입을 못 막았죠? 그렇죠. 계속 계속 이어갔는데요.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재현쌤 바로 김재원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83회 순국 선열의 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기념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순국 선열의 날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예.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한 것 같아요. 순국 선열의 날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열린다 그러니까 네.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전 용기가 없어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순국 선열의 날을 꼭 역사학자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네. 네.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현충원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포커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건. 사실은 현충원에서 열리는 건 그분들을 좀 기리는 네네네네네. 느낌인데 서대문 형무소라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아픔 같은 게 조금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 혹은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많이 놀래긴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서대문 형무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독립기념관 처음 생겼을 때 그 안에 고문이나 뭐 이런 거 모형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저 어릴 때는 아직도 그게 잘 안 잊혀져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당시에 정말 있었던 그 사형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두 곳 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어요. 꽤 있었죠. 아 그래요? 꼭 저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하느냐. 그건 그런 것 네네네네. 같아요. 혹시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게 사실 식민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그것만이 강조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것과 제기들은 좀 동시에 있었죠. 이렇게 사실을 나열했으나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한 어린 아이들의 부분만 마음에 포커싱이 될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면서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전쟁 이야기를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흥미진진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약간 무관심해야 이야기가 쭉쭉 진행이 되는데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끝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끝내야 갔던 돼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굉장히 빠르게 진격을 했죠. 그런데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딱 하셨는데 대구까지 내려간 거 말하는 거잖아요. 낙동강이죠, 정확히 낙동강. 말하면. 네, 낙동강. 낙동강 예. 방어선에서 그 치열하게 네네네네. 싸웠었는데 네. 뭐 잘못 알려진 게 어디가 뭐가 있나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아니, 잘못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국군의 어떤 무능함?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해봐 무너져 내린 네네네네네.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들 배워왔기도 했고요. 근데 네. 그렇죠. 전혀 대비도 못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냥 그래서 휴가 가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잠자고 있는 새벽. 맞아. 네.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에. 하루 조금 좀 지났을 때 서울에 함락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빨랐죠. 빠르게, 굉장히 진짜 빠르게 빠르네요. 왔어요. 근데 서울에 함락되고 난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는 네. 낙동강 라인이라고 하는 게 딱 펼쳐지는 시점이 8월 4일, 8월 첫째 주거든요. 네. 그러면 뭐 꽤 잘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하루에 함락이 네네네.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하루면 뭐 저기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한 3일이면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소련에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전쟁 끝난다. 이 김일성이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 네네. 지금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처럼. 그렇죠.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장기전으로 가지 않아야 허락도 해주고. 아니 유엔이 오지 않죠.
오기 전에 그러네요. 끝나버려야 그게 되는군요. 끝내야 되니까. 그런 그리고 부분이 왜냐면은 이 유엔군이 참전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었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세계전인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리 우리가 유엔군이 투입되자라고 하는 걸 결정이 되니까. 결정할 거라고도 생각하기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결정 나거든요. 어. 미군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군을 이제 미군은 빠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참전을 하는 것이 네, 참전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이르거든요. 생각보다 7월에 훨씬 이미- 빠르게. 7월에 이미 들어와요. 7월에 네네네. 7월 첫째 주면 이미 미군은 참전 결정을 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을 네네. 투입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 전부터 근데 한국 국군이 잘 막아요. 그렇게 무능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간 우리 그 임진왜란 편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임진왜란도 그냥 쭉 한 번에 밀리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조선군이 못 싸운 것처럼 네네.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네. 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무너졌던 거고 흩어졌던 조선군들이 모여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잘 싸웠잖아요. 그것처럼 네. 우리가 서울이 너무 빠르게 함락되니까 거의 아주 무능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초반에 서울까지는 막기 힘들었었지만 그 이후엔 잘했다라는 거죠. 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건 저는 이제 뭐 군사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알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 대단히 빠르게 북한군이 쭉 진격을 해와가지고 낙동강에서 미군이 도와줘서 이긴 전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네, 정확하게 국군이 말하네. 네, 어느 정도 방어들을 해주고 유엔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까지 막아냈다. 나름대로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 무기나 이런 거는 격차가 컸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굉장히 그때는 컸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훨씬, 살 네. 때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미군도 없이 네네네. 저는 진짜 죄송해요. 저는 낙동강까지 3일 만에 함락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그런 한 달 오해를 이상.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상 어쨌든 국군들이 버텨줬으니까 그럼요. 유엔군도 와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국민들한테 그럼요. 뭐 같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전투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유엔군을 정확하게 빠르게, 예. 말하면 유엔군도 낙동강을 끼고 네.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그때 활동했었던 우리 미8군 사령관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워커 장군. 장군. 지금 워커 힐이 워커 힐이. 그분을 네네. 기리는 아.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와서 같이 막아주다 보니까 이제 더 좀 뚫지 못했죠. 낙동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은. 예. 그 낙동강 사이에서 대치된 상황에서 일단 유엔군들이 많이 참전을 한 거잖아요. 네. 미군이 주요했고 뭐 영국, 캐나다 많이 왔지만 그래도 유엔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고, 왜? 에티오피아 그렇죠. 참전했잖아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네네. 재조명을 하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터키도 뭐 형제 그럼요. 나라라고 하는 거 이런 그러니까. 것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었던 그 전쟁이 된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 정도가 별로 없었잖아요. 왜 한국 전쟁 참전을 이후로는. 해줬을까 한국 전쟁에? 네. 그러니까 국가가 파병을 결정하거나 군사를 보낼 때 네. 그냥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자신의 체제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이때가 되면 이념 전이에요. 이념 전이다. 네, 예. 이념 전이기 때문에 각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나는 어느 쪽에 설 네, 것인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아. 결정을 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더 참전이 두려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이번에 사실 소련이 대놓고 참전하진 않았고 이제 공중 지원 정도만 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대대적으로 참전을 했다고 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때 참전했었던 국가 입장에서는 세계 전쟁이 휘말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 나라의 수장이었으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서라도 뭐 한 200명, 300명 파병하느니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아니 미군 눈치 봐야죠. 오히려 미군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요. 예. 이때 이미 미국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지금 거의 뭐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원조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자 하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건 좀 힘들죠. 그런 결정을 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죠. 네. 왜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쟁 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다시 일어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 중국하고 일본 이런 국가들이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죠. 네. 이 주변국들을 봤을 때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소련도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다 전쟁에서 잃었다. 뭘 얻겠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은 쾌재를 네네. 불렀다가 하던데 한국 네, 전쟁 딱 일어난 거 그것 때문에요. 보고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본이 이제 살아났구나라고 막 얘기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뒤에 들릴 정도로 일본은 참전국이 아니니까요. 참전국들 중에 뭘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혁명을 이뤘으니까. 죽었는데 예. 그렇게 판단하기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네. 전쟁을 통해 누군가가 무엇을 얻어갔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참전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때 일본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독립국이 아니죠. 독립국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아 그래요? 군정 미군 네, 미 네, 군정하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군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또 되니까.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군수 물자는 공급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참전국이었으니까. 피참전국이었으니까. 네네네네네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독립투사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게 그분들이 되찾고 진짜 원했는 싶었던 국가인데, 예, 그렇죠. 이미 사실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1948년에 서로 간의 양국 네,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는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많은 분들은 다 북쪽으로 북한으로 이미 간 가시고. 상태였고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독립운동가들 남아 있으셨고요. 전쟁이 그래서 터졌을 때 원래 한 번 쭉 밀리잖아요. 네. 북한군에 의해서 밀렸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 남아 계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납북이 되시죠. 네네네. 왜죠? 왜 납치를 하죠? 납북이라는 건 자진해서 올라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납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겠죠. 네네네. 자진해서 월북했다. 월북을 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납북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고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주목이 안 되셨던 분들은 무장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무장투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많은 수는 북한군에 이미 가 계시죠. 왜냐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광복군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실 네. 텐데 네. 광복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복군은 많지 않았다. 광복군은 정말 크게 잡아도 한 500명 정도밖에 크게 되지 잡아도, 않았습니다. 네. 많이 없으셨어요. 네, 광복군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게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 한국 군의 주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광복군도 계시고 많이 있으셨지만 지도부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혹은 만주군 네, 출신 분들이 이제 많으셨던 거고.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무장투쟁을 했었던 소련 혹은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밑에서 많이들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북한 인민군 소속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돌아다녔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청산
예, 되지 성공을 않았는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딱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 어떤 장교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보면 어디 출신이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꼭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사실은 그때 이제 일제 시하에 있을 때 그쪽에서 있었던 분들이 많았었고 북한은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또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게 슬픈 역사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둘 모두가 어쨌든 일본과 싸웠잖아요. 국공합장을 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일단 일제를 몰아낸다라고 그게 하는 것이 가장 일본이니까. 중요했었으니까. 예. 항일이었죠. 항일. 그렇죠. 항일이니까. 항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손을 잡았던 그 공산당이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인민해방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팔로군 소속이었다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이념 싸움보다는 우리는 항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런 슬픈 역사가 사실 있는 거죠. 실제로 국공내전 당시에 중공군이죠. 중공군 밑에서 싸웠던, 네. 그러니까 중공군의 전쟁에 지원이 됐었던 되었던? 네. 조선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만에서 3만 정도. 와,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방금 네, 네, 네. 숫자하고는. 그 분들이 있으셨고, 사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이분들이. 아. 왜냐하면 49년 말이 되면 국공내전이 끝납니다. 네. 국공내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중공군 산하에 있으셨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김일성이 마오쩌둥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보내달라.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군은 인민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한국 전쟁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사들을 북한에서는 많이 보유할 수 네네네. 있었고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이 북한에 속해 있으면서 이념적 지향이 꼭 같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분들이요? 예. 아니요, 그분들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였기 네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공내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공군 밑에 있었고 예. 그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민군으로 소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전투력이나 네. 이 전력의 차이는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방어해야 되니까 네. 일본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도 전쟁 중이니까 네, 일본이 그렇죠. 거기다가 미군이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 다음에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미군정 하에서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 체계가 갇혀 있다고 했었던 그 일본 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대거 채용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그렇죠. 친일을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우리는 공간을 그게 되게 중요한 어쨌든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한반도 땅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네. 미군 입장에서 점령자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는 그냥 효율이 최고죠. 네. 이념 제일 중요한 건 이념도 그렇죠, 중요하겠지만 이념 네. 그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 일본이랑 뭘 했어 이건 건 그 중요하지 사람들한테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린 네. 지금 역사적인 그렇죠. 의미나 역사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네.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반도와 우리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게 조선 사람들을 이해를 전혀 못했다. 전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사령관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생각했었던 게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고 소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질서대로 그냥 있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난 상황이 오더라도 갑자기 막 빠져나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세요 얘기하잖아요. 미군 입장에서 딱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니까 이런 것도 다 달갑지 않고 그냥 경찰하던 사람 그대로 경찰하시고요. 그렇죠. 문제만 일으키지 마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상처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그럼요. 않고 남아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때는 저는 어려서 어리지도 않았지만 잘 몰랐어요. 보도연맹 사건이 왜냐면 이런 나오면서. 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요즘에는 교과서 요즘은 배우죠. 근데 그때는 영화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쌀 준다고 해서 갔다 온 걸 갖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면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네네네네. 그렇죠? 죽여버리는. 네네네. 사실 이거는 학살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최윤 작가의 소설 이제 광장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와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역사적인 시각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개인들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살았던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 민중의 삶을 보면 그 이념의 싸움을 얘기할 때도 저는 진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거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고서 사회주의는 악이고 자본주의는 선이다 혹은 반대, 그걸 어떻게 개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죠. 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많이 당할 수밖에 수밖에 없고. 없었던 거고 네. 보도연맹 사건이 명확하게 그걸 이제 보여주는 설명을 거죠. 좀 해주세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남한에서 그 표현이 꼭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념적으로 청소를 해요. 땡땡 치고 네. 이념적으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좌익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전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네.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연맹을 만드는 게 이제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죠. 일제 시기 때부터 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할당제 같은 거를 해요. 어느 지역에 보도연맹이 더 많이 가입을 하느냐, 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꼬시는 거죠. 야, 여기 사인 한번 해. 그냥 너 좌익 아니었어도 여기. 좌익이 아니었어. 좌익 활동을 안 했어도. 네네네, 사인해. 그래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사인 받고 쌀 주고, 야, 쌀 줄게. 사인 한번 해라. 교육 이렇게 하는 몇 번 거죠. 받으면 돼, 네, 그냥 그냥 그거 하면 돼. 이렇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너 좌익 아닌 거 다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전선이 왔다 갔다 그쵸. 하게 네.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선이 한번 북한군이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네. 빨치산들의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 건 북한군이었다가 인민군이었다가 네. 이제 그 다시 남겨진 거죠. 남겨져서 이제 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인데 게릴라식으로 네. 전투를 하는 건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전투를 하려면 네. 남아 있는 그 이남 지역의 사회주의자들과 어떻게 교합을 연결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네. 이전에 사회주의자였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땡땡 치고 총수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때 사인했던 애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똑같이 학살을 하고요. 남한에서도 학살을 했고요. 미군도 네. 학살을 합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노근리 네, 아, 네. 네. 노근이. 학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미군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사회주의자고 누가 남한의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중에서 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닌데 네네. 이건 분명히 학살이고 잘못된 네.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뭐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낮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안악내가 네. 밤에 총을 들고 나와서 게릴라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인들 입장에서도 뭐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참전한 군인들 입장에서도 정말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게릴라전이니까요. 게릴라전이니까 실제로 그 게릴라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네네. 그런데 사실 그 보도연맹 사건을 보면 이 당시에도 그렇게 게릴라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실제 그 북한 게릴라, 북한 빨치산 말고요. 네. 정말 그냥 마을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살았던 그 주민이 밤에 갑자기 국군을 공격한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당시 이제 광기에 휩싸였었던 그 전쟁 상황이니까 일어났던 사건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죠. 왜냐면 학살이죠. 네.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의 학살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공포 네. 분위기를 줄 잘 서. 그리고 너희 잘못하면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한국 전쟁의 시작부터 그 1950년의 상황 네. 연말까지의 상황에서는 사실 피난을 잘 안 가요. 국민들이 네,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막 피난 되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네. 1.4 후퇴의 기억 때문에 피난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 거고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왜 피난 안 가요? 처음에 일단 서울에서 피난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죠. 그랬겠죠. 근데 한강 다리가 끊어졌고. 무너졌었기 때문에 피난을 그때는 못 갔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후반 같은 경우에는 피난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피난이냐면 마을에 북한군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옆에 있는 산에 숨어요, 그냥. 숨는 걸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연맹 혹은 부역자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이 자행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러면 진짜 안 거구나. 그렇죠. 북한군도 똑같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군이 또 내려온다, 중공군과 함께 내려온다면 부역자 관련된 걸로 또 학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치. 1951년에 그 이제 신정공세라고 하는 1월 1일 날 쫙 내려오거든요. 네. 그때는 여기서는 못 산다. 그래서 한 번에 피난을 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학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그 연말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이 학살. 예. 그 참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까는 저는 그러게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끝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분단된 지 77년이고요. 네. 사실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최근에 나의 삶도 힘든데 그렇죠. 뭐 네. 통일이나 분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사학자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름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젊은 질문이에요. 역사학자니까 더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단언하긴 좀 어려우신 거죠, 지금까지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한번. 마지막이라고요? 네. 오늘만 사는 역사학자로서 소신껏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참 말씀이 곤란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잘못 말했다가는 괜히 뭐 이념적인 예, 그런 게 이제 잣대로 찍혀질 이제 수 얘기가 있는 걸 수도 되니까. 있는 거고. 그런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역사에서 한국사만 놓고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바라봤을 때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 길게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사 안에만 놓고 봤을 때도 하나의 나라였다가 세 개의 나라였다가 그러네요. 갈라진 네. 적도 있고 그걸 또 다시 합쳐진 것도 갈라졌다가 있으니까. 합쳐지는 게 못마땅해서 또 나눠질 때도 있어.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반복이 됩니다. 그거는 뭐 유럽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언어적인 그런 공감이 되는 그들이 같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기 때문에. 묶여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꼭 하나여야 된다라는 생각들, 통일 지향적인 네.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 꼭 하나의 나라 안에서 다 같이 모여. 얽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로 하나의 정부에 네. 네. 그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민족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부터 이제 시작할 수도 그러네요. 있겠지만 네. 사실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언어적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나라로서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이 독일,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네. 그렇고. 예. 네네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여럿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체 안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만이 꼭 통일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네. 네.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서로 중요한 건 평화라는 거죠. 그 네네. 키워드 전제 조건이 네네네네. 그건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고통받지 않고 네. 자유롭게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뭐 두 개의 국가로 한 민족이지만 네.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니까 네. 정치적으로 그죠? 그렇게 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싸움이 평화롭지 않아지는 것 같은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네. 꼭 하나여야 하나는 거면 무엇인가 하나가 소멸되어야 되는 존재가 그렇죠. 되어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평화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차라리 그냥 각자의 정치를 인정을 해주고 뭐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니들 그렇게 살아. 대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평화롭게. 뭐 유럽같이 사는 거죠. 그냥 내가 여행할 때 북한을 가든 얼마든지 갈 수 그럴 있고. 수만 있다면. 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왔을 때 여행을 하든 네. 그다음에 나 이민 가고 싶은데 그럼 이민 올 수도 이민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의 느슨한 연결로만 된다고 해도 그거는 굳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꼭 살아야 하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 정도만 돼도 훨씬 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 중요한 있지 건, 않을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깨달은 바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하나의 중국과 양안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뉴스는 역사다 우리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